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가끔 흐린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북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내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울릉도에 오늘 밤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26도, 울진 27도, 포항과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해상에서 2m로 중부해상을 중심으로는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요.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포항과 경주는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과 휴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늦더위는 다음 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사업을 허가한 수성구청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이 개발 사업자 편을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은 지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수성구청이 결정권을 내린 것이 취소 판결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롭지 않은 것도 취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넓게 분포된 단독주택과 수송못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대구시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을 위임받았고 법원이 주장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는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26층 이상의 규모가 들어설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데 4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건축 규모가 커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인근 주민들과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의 항소에 대해 단독 주택 지역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 지역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들을 더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성구청은 당연히 항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단위 변경 결정 처분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구청이 우리 주민을 위한 구청인가 아니면 업체를 위한 구청인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난 사업 승인 취소 판결에 행정기관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지역 아파트 두 곳이 전파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 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고 전파 수준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두 아파트는 지진 이후 실시된 정밀 안전진단에서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수년 동안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줄곧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7%가 포스코에서 배출됐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강 부분에서 포스코, 특히 철강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포스코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2030년까지 20%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실현이 될까 모르겠네요.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직업병으로 암 걸린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산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이나 포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이 아닌 수소 환원 제철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은 불확실성이 높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포스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 철강사들의 공동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세계 최초 수소 환원 제철 국제 포럼이 어제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48개국 주요 철강사와 수소 공급사 등 1,2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 사브와 포스코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각사의 기술 개발 동향을 직접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철강사들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사들은 석탄 대신 수소를 원료로 사용해서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공공배달의 먹개비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출 12억 원을 넘어서며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누적 회원수 7만 1,000명을 넘어섰고 가맹점도 6,700곳이 등록을 마쳐서 연말까지 10,000개 이상 가맹점이 입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비스 지역도 현재 11개 시군에서 더 늘리기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아지는 초유를 통해서만 면역력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충분한 초유 공급이 중요한데요. 예천군이 송아지의 초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초유 은행을 개소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예천군이 경북에서는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송아지에게 초유를 공급할 초유은행을 개소했습니다. 연면적 393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진 예천 초유은행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동화 설비와 음압시설까지 갖췄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위생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낙농농가에서 냉동으로 배송된 초유가 살균 과정을 거쳐 병에 담기기까지 사람의 손은 한 번도 거치지 않습니다. 미생물 감염 그리고 세균 번식을 억제한 배양 시스템에서 저온 살균 처리하여서 보다 안전하고 미생적인 초유 생산을 초유은행이 들어서면서 1,000곳이 넘는 예천의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젖소와 달리 초유량이 부족한 한우는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을 앓거나 폐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초유를 충분하게 못 먹은 소들이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송아지 생산에 거진 한 10% 정도는 폐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성을 갖고 있는 초유를 빨리 급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예천군은 초유 공급 확대로 송아지 폐사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은행을 통해서 한우 농가의 소득에 2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번식우를 많이 하는 예천 한우 산업에는 아주 큰. 예천군은 전국 초유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인증까지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102회 전국체전과 41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봉송 행사가 어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강화 만이산 첨성단과 구미 금오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안동과 의성, 울진을 거쳐 포항에 도착했으며 영일대 누각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시계탑까지 880m를 지역주자 40명이 릴레이 봉송했습니다. 성화는 포항과 경주, 대구, 김천을 거쳐 오는 8일 개최지인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점화됩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17개 시도 선수단에 홍삼액과 흑마늘 액기스, 생강 가공품 등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제공됩니다. 시도 체육회별로 지급될 경북 농식품은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1억 원, 대구은행이 5천만 원어치를 기부한 겁니다. 102회 전국체육대회는 8일 개막해 14일까지, 40일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경북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단했던 망명길과 독립투쟁사를 다시 조명해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가산을 정리하고 고국을 떠난 것은 1911년 초. 이상용 선생의 부인 김우락 여사는 그해 2월 먼저 망명한 남편의 뒤를 따라 가소를 이끌고 고향 안동을 떠납니다. 여사의 망명길에는 아들 이준형과 며느리 이중숙, 손자 이병하와 손부 허은 등 일가족은 물론 친인척이 뒤를 따랐습니다. 김우락 선생은 남편 이상용 선생이 먼저 만주로 떠난 뒤 당시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적으로 아들, 친척들을 이끌고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쓴 이 해도 교고사에는 망명 여정과 고향을 떠나는 슬픈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남긴 해도 교고사는 망명 첫해 추석을 맞아 중국 정착지에서 쓴 국문가사로 고향을 떠나는 애틋한 심정과 고단했던 망명길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당시 만주 망명 대열에는 석주 가족뿐만 아니라 경북 명문가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의 부인 박순부와 제수 월성이 씨, 이원일 아내 김경모와 딸 이혜동, 권기일의 아내 안동김 씨, 구미 왕산 허위 부인 평산 신 씨와 며느리, 상주 강호석 부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울진 평의 황의영과 부인 권송대 선생은 망명 결정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상의한 후 망명을 결행하는 등 일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만주행을 선택했습니다. 경북 여성들은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 망명길을 선택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투신하고 남자들 못지않게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칩니다. 김우락 지사와 같은 이 여성들도 이 만주망명을 국권 회복을 위한 이 대의로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 역시 그 시대과제 해결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주로 망명한 경북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종부적인 삶을 넘어 조국 독립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의로움을 함께한 실천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측정 결과 주민 설명회가 내일 오전 포항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성사격장에서 진행된 포사격과 폭파 및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소음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소음 측정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인근 마을 6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국방부와 해병대 그리고 포항시 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격장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 구조대가 제1회 해양경찰청장배 구조경징대회에 참가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5팀이 참가해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종합구조와 응급처치 등 2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포항구조대는 구조활동 숙련도와 장비 활용 능력, 현장 지휘 역량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가끔 흐린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북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내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울릉도에 오늘 밤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26도, 울진 27도, 포항과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해상에서 2m로 중부해상을 중심으로는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요.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포항과 경주는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과 휴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늦더위는 다음 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